네, 안녕하십니까. 고교학점제가 이제 2025 학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행 시에 현 중학생들은 도대체 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 계열 선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7개의 계열이 있죠. 그 계열 선택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현 중학생의 필수 준비입니다. 이건 뭐 중3뿐만 아니라 현 중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개인의 흥미, 관심 파악하기입니다. 개인의 흥미, 관심 파악하기는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게 돼서 이 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미리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습 계획 시간 관리인데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자기 친구와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1교시에 수업 들어가고 또 어떤 학생은 1교시에 수업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학습 계획 시간을 잘 해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식보단 창의력, 비판적 사고를 키웁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 오지선다는 많이 줄어들고요. 서론과 토론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시험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식보다는 창의력.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게 바로 독서 토론입니다. 이 독서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맞는 전공 서적을 미리 골라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권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대로 여러 가지 책을 다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 3학년에 올라가면 어떤 자기 전공 분야나 관심 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타인과 협업 및 공동체 의식입니다. 타인과 협업할 수 있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조별 활동이나 토론이나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 평소에 이런 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잠깐씩 보면요. 개인의 흥미를 파악하는 데는 이제 2025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흥미에 맞춘 맞춤형 교육입니다. 고교학점제가.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자기의 흥미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진로 희망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필수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학교 때 이제 진로 체험이라도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개인이 또 어떤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나의 진로 직업 탐색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흥미와 더불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동안 부모님이 뭐 챙겨준다.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예. 이거를 벌써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자기주도로 스케줄을 짜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유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간이 다릅니다. 친구하고 똑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다르게 듣거든요. 고1은 공통입니다. 고2 때부터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스타디 시간 관리 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앱도요. 저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학습 활동 그래서 여가 시간 관리를 하시면 좋다. 그리고 지식보단 창의력, 비판적 사고 키우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 토론, 실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이 모두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예전에 유행했던 NI 교육, 신문 기사를 활용한 현실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지만 너무 사회적인 거, 환경적 이슈 같은 것도 여러분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관심 있게 좀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독서는 논리적 사고하고 자신의 의사 전달을 효과적으로 주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요, 타인의 의견 경청이 빠릅니다. 그리고 소통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해석, 이런 경우가 있죠. 고등학교에 가서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이해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많습니다. 문제 해석에 도움이 되고요. 고입의 학업 성취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타인과 협업입니다. 어떤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서로 간에 이제 도와준다든가 양보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학생이 앞으로는 고교 학점대에 되면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타인의 소통 방법 이런 것도 갈등 해소나 이런 것들은 학교 안에서 동아리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 진로 목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2025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나의 흥미가 뭐고 관심 분야가 뭐고 목표 대학이 뭐고 학과가 뭐고 고교 선택 과목이 뭐고 이거는 어느 정도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바로 이 계열 선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방법을 가진 학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여기 나와 있죠? 국어 국문학과, 아니면, 도고 동문학, 이게 창작학과, 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문학, 인문 계열의 학과가 있고요. 또 관련 학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학과, 고교 미술사학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즘 앞으로 AI 시대에 뜨는 직업 중에 하나가 심리학자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나 상담, 사학, 종교, 윤리학 이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는 인문 계열이다 하시면 여기에 학과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사회계열 학과다.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사회 변화를 분석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다. 여러 가지 과가 있겠죠. 관련 학과를 보시면 경영경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영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스포츠 마케팅 학과도 있습니다. 법학 행정에서는 경찰행정학과, 군사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또 하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여기 상당히 인기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심리학과, 그리고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쪽은요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고 대학에서도 경쟁률이 셉니다. 자, 이런 학과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자연 계열입니다. 난 자연현상에 참 관심이 많다. 자연 보축을 개발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그 국가적인 산업에 어떤 그 신지식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분야는 대부분 공무원 계통인데요. 농생물과학과, 수산, 원예, 조경. 다음에 생활과학으로는 식품영양학과나 호텔, 외식, 조려도 여기에 자연계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학과를 메모하신 다음에 이따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생물화학 관광에서는 생물공학과, 또 환경대기 상당히 요즘 인기가 많죠. 가면 갈수록 환경이 나빠지면서 환경대기에 관한 학과들이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 이외에도 뭐 지질학과, 수학과 이런 것도 모두 자연 계열에 속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다. 나는 공학 계열이다. 이런 학생들이 있죠. 천연 자원을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주로 기계장치, 가공된 재료,
인위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싶다. 자, 관련 분야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학과, 건축 디자인부터 해서 도시공학, 드론, 교통공학과. 자, 드론교통공학과가 요즘 또 뜨고 있는 과 중에 하나죠. 그다음 기계금속에서는 뭐 당연히 기계공학과, 그리고 스마트 기계공학, 에너지, 그다음에 금속, 신소재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전기공학과, 그리고 IT 융합이 바로 이거에 속하는 거고요.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공학과, 이것도 요즘 뜨는 학과 중에 하나죠. 관련 분야, 또 여기는 소재, 재료, 화공에 따라서 화공과, 바이오 뭐 이쪽에 다 들어가고요. 컴퓨터 통신에 들어가서는 컴퓨터 공학과 대표적이죠. 빅데이터 공학과, 사이버 이쪽 상당히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학 계열에 해당되는 학생들 이 과들을 보시고 여기에 메모를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나는 의학 계열이다. 인체에 관심이 많다. 질병의 예방 치료에 관심이 많고 동물 질병의 예방 치료 그리고 국민의 인류 복지를 일하고 싶다. 의료죠. 의치유한수죠. 예, 의학과, 치 뭐 다 있고요. 다음 간호학과 있고요. 다음에 약학 쪽으로 약학과 바이오제약 산업 이쪽이 또 크죠. 예. 바이오제약 쪽은요. 졸업하면요. 취업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위생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생의학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두 의학 계열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과가 있다면 다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예체능 계열이라고 그러죠. 예. 관련은 무용체육. 무용과, 항공무용과, 사회체육과, 체육학과. 여기 이제 체육교육과가 들어가면 이제 사범대학교가 되는 거고요. 미술 조형, 미술과, 동양학과, 서양학과, 금속 조형, 디자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악은 뭐 K-팝 학과, 요즘 K-팝이 뜨기 때문에 이 무용이나 K-팝 쪽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림여자상업고등학교 이런 학교는 예술학교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몇백 대 1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엄청 뜨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교육 계열인데요. 교사, 교육 지도자, 교육 일반가, 교과, 교육 원래 교수를 하실 때든가 관련 학과는 유아는 아무래도 보육학과죠. 아동보육학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교육계열 자체가 힘들지만 유아교육과는 참 힘듭니다. 근무 조건이. 특수도 마찬가지고요. 재활학과 이쪽에 있고요. 초등 같은 게 초등교육과, 중등 같은 경우에 과별로 과목별로 다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이제 과가 다 정해졌고요. 정해졌으면 대학과 학과 탐구를 하는데 이거는 대입정보 포털 협의회에서 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로 이제 들어가시면 이 학과 탐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 건설 분야, 건설 관련 학과, 어느 대학, 각 대학 요강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 대학교의 학과 정보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 공학 계열, 건설, 환경공학 이렇게 누르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각 대학 소개나 학과 교육과정, 모집인원, 모집요강 등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분야에 제가 말씀드린 계열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적으셔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건설환경공학부다. 성균관대도 있고 한국교통대도 있고 연세대학교도 있고 대학 속에 모집 요강 다 있습니다. 입시 결과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학과 소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생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저는 고등학교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 대입정보 포털에 이제 그 계열 선택 그래서 어디가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학과 정보라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쳐보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다면
대학 정보에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 따른 전형 정보, 대학 성적 분석, 수능 성적 입력, 대입 상담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계열에서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한번 중학교 때 꼭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